자, 페이지는 99페이지. 자, 99페이지 문제 한번 보시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잖아요. 이해라는 단어 유형이지, 그쵸? 그래서 얘는 1번부터 5번 선택지, 그러니까 어느 문단. 그래서 이제 이건 내용 일치 문항이니까 결국에는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지? 라는 거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슬쩍 보니까 뭐냐면 데카르트, 칸트, 스트로슨이라는 세 명의 그 학자가, 철학가가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이 지금 데카르트하고 칸트하고 스트로슨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보면 라이프 니츠의 견해에서 라이프 니츠라는 또 학자가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견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라이프 니츠라는 이 분의 우리가 주장을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주장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위치를 봐야 됩니다. 어느 문단에서 언급되고 있는지 보니까 4문단의 첫째 줄에 나와 있어요. 첫째 줄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3문단 첫째 줄에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째 줄에 나와 있으니까 라이프니츠는 요 네 번째 문단에서 설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근거가 네 번째 문단일 것이다 라는 것이 보이죠. 그럼 2번은 틀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윗글의 학자들의 입장에서 다음에 기억부터 디귿에 대해 판단한 내용. 자, 그래서 윗글의 학자들의 입장이라고 그러지.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가 데카르트, 칸트,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스트론슨 이런 학자들이 나왔죠.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억부터 디귿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슬쩍 보니까 로크, 라이프니츠, 데카르트, 칸트, 스트론슨 각각 5명 각각을 판단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판단하니까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이니까 뒤로 밀어야 되는 문항이에요. 얘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 우리가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얘는 뒤로 밀어놓고 OMR 카드 작성할 때쯤 한번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 문항. 그래서 중간에 시간을 잡아먹는 아이기 때문에 얘는 밀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한번 보면 자, 윗글을 바탕으로 자,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유형이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라고 이해하는 윗글이 근거다 라는 이야기고, 보기를 이해하니까 보기의 이제 내용을 파악하라는 거지. 보기의 내용을 파악하라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보기를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보면 지문에서 윗글에서 읽었던 내용하고 관련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문단과 관련이 있는 거지 라는 거를 판단을 해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문항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문단이 있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항 한번 보시면 자, A부터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밑줄이 5개가 그어져 있어요. 5개가 그어져 있으면 얘는 읽으면서 동시에 풀어야 되는 문항이야. 왜냐하면 다 읽고 나서 A를 다시 찾아 들어가면 또 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A 부분이 나오게 되면 바로 대응을 시키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사전적 의미니까 1번부터 5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여기 키워드, 이 키워드들이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를 꾸려나감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포인트가 이를 꾸려나감이라는 의미하고 A의 의미하고 대치를 시켰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건 모국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국어이기 때문에 바꿨을 때 이거 의미가 비슷하네? 그럼 맞는 말. 의미가 이상하다, 다르다 라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읽으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지문의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고 의식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서 동일한 자로 남아있다고 의식을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중요하다라는 거지. 자, 1분 전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가 동일하다는 의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동일하다. 그 자아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진다. 자, 그렇다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이 다음이지. 우리 자신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격 동일성 문제에 대해, 자,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인격 동일성 문제다라는 거 오래도록 고민해왔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바로 인격 동일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갑시다. 그럼 결국에는 인격 동일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합리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데카르트는, 이제 데카르트 등장했죠. 시험 문제 물어보죠. 인격의 동일성이란, 자, 이제 데카르트의 인격의 동일성입니다. 사유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인격의 동일성은 사유의 동일성이다. 자,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데카르트가 신체와 정신을 각기 다른 독립적 실체로 보았다는 점을 전제된다. 자, 그래서 지금 신체하고 정신을 독립적 실체로 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 즉, 분리했다는 거예요. 신체와 정신을 분리해놨다. 자,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영혼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나간다. 자, 그래서 지금 영혼의 존재를 이제 추론을 할 거예요. 이제 영혼에 대해서. 자, 이제 존재라는 거, 신체 없이 사유를 계속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왜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전제가 분리가 됐기 때문이야. 신체와 정신이. 신체가 없어도 정신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신체 없이도 사유를 할 수 있다. 이는 존재란 신체 없이도 지속될 수 있고, 자, 이제 신체 없이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존재 지속이 신체 지속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존재의 지속이 신체의 지속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금 신체하고는 구별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므로 결론 도출하네요. 우리는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 신체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는 신체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왜? 계속 신체가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그죠? 자,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본질은 영혼이다. 자,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유는 단 하나의 주관인 영혼에 귀속되고, 자, 그래서 모든 사유는 바로 단 하나의 주관인 이 영혼에 귀속이 되고, 이 영혼에 의해서 존재가 지속된다. 자, 결국에 지금 핵심은 영혼이에요. 그죠? 자,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동일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이 바로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데카르트의 주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신체가 없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핵심이다. 영혼이 바로 본질적 요소다. 자, 그렇다면 이 영혼, 사유라는 것, 인격을 의미하는 사유의 동일성이니까, 자, 이 영혼에 의해서 모든 사유가 영혼의 귀속이 돼버리고, 그렇다면 영혼에 의해서 존재가 지속되는 것. 결국에는 영혼이 존재하니까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은 동일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이제 경험론으로 갑니다. 자, 경험론에 있는 로크라는 또 학자가 등장했죠. 자, 로크의 인격의 동일성이야. 자, 다르겠지. 데카르트하고는. 자,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가는 동일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가는 동일성이 바로 인격의 동일성이다. 자, 경험론이니까 경험이 중시가 되는 거지. 특히, 자, 이제 핵심입니다. 로크는 데카르트가 인격의 동일성 문제에 있어 기억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달리 기억을 인격의 동일성의 중심축으로 간주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데카르트는 기억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로크는 이
핵심이죠. 이 기억의 바로 인격의 동일성의 중심축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데카르트와 로크의 차이점, 바로 기억이네요. 자, 로크에 따르면 인격의 동일성은 다시 한번 이제 인격의 동일성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심적 상태가 연속되느냐를 통해 증명되는데, 자, 이제 증명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심적 상태가 연속되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야. 자,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반복되고 있고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과거의 행위나 생각들을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만큼까지 확장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로 회상과 기억할 수 있는 만큼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가리키고, 자, 이제 인격의 동일성은 심적 상태의 연속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기억의 연속성으로 설명돼서 이건 기억의 연속성으로 설명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격의 동일성, 심적 상태의 연속성, 이것은 기억의 연속성으로 설명된다. 결국의 핵심은 뭐예요? 기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왕자의 의식이 구두 수송공의 신체 이전된 경우를 상상해 보라고 하였다. 자, 왕자의 의식이 왕자의 신체로부터 구두 수송공의 신체로 옮겨지더라도 그 의식이 왕자로서 행했던 행동들과 사고했던 사유의 내용들을 기억하는 한에서,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왕자의 의식이 지금 구두 수송공의 신체로 옮겨가더라도 결국에 그 의식이 기억을 한다. 그 의식이 왕자로서의 어떤 행동과 생각했던 그 사유들을 기억을 하면 왕자의 인격은 동일하게 간직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또 뭐예요? 기억이야, 기억. 그쵸?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로크, 즉 경험론의 입장인 거고, 결국에는 경험이 중시가 된다. 그러면 이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말로 뭘 바꿔요? 기억이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으면 바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갑시다. 라이프니츠입니다. 자, 네 번째 문단 라이프니츠의 설명이 여기 나왔을 때 2번 문항을 그대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라이프니츠는 로크와 마찬가지로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고 보았으나, 자, 그래서 로크하고 입장이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인격의 동일성은 심적 상태의 연속성과 같다라는 거야. 자,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과거의 행위나 사고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라이프니츠는 로크의 일부 주장은 수용을 했지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기억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이제 로크를 비판했습니다. 자,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한 개인이 겪었던 과거의 특정 경험에 대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98페이지. 자,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경험 과정에서의 지각과 사유는 그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경험의 과정에서 했었던 지각과 사유는 현재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자,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가 개인의 의식이라는 하나의 실체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이에 활동에 영세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자, 지금 포인트가 보이죠? 지각과 사유입니다. 자, 이 지각과 사유가 지금 개인의 의식이라는 실체에 흔적을 남기게 되고 이후 활동들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인격의 동일성을 기억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로크의 주장을 비판한 거죠. 그래서 기억에 기반해서 설명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거 아니다.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결관계 안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핵심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결관계 안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인격의 동일성은. 그렇다면 그거는 증명이 뭐야? 지각과 사유다라는 거.
기억이 아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 2번 문항 접근이 가능하죠. 라이프니츠의 설명으로 적절한 거. 결국엔 핵심이 뭐였어요? 기억이 아니라 지금 지각과 사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경험이 사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점에서 로크와 견해와 대립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경험이 사유에 영향을 미친 로크와 견해 대립하는 면이 있다. 이거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경험, 사유의 영향, 로크,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네 번째 문제, 로크와 마치 인격의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결국에는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인격의 심적 연속성은 바로 그 기억, 그쵸? 기억, 회상과 기억감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경험. 그렇다면은 경험이 사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대립하느냐, 이 부분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보이는데, 그죠? 인격의 동일성은 심적 상태의 연속성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대립하는 부분은 기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번째 문제 둘째 줄에서 기억이 아니다인데 경험이다. 이 부분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 불가능. 일단 2번,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체를 전제했던 점에서, 자,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체를 전제했다. 데카르트의 견해와 유사면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데카르트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앞부분 다양한 사유를 찾아야 돼요. 네 번째 문단에 지금 보면은 넷째 줄로 한번 보면 네 번째 문단에 넷째 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문제 넷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다양한. 이 부분이에요.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가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다양한 사유를 할 수가 있다. 실체라는 점, 이거를 우리가 네 번째 문제 넷째 좀 추론이 가능하죠. 데카르트 견해. 데카르트는 두 번째 문단의 키워드였어요. 그렇죠? 이 문단에. 그래서 이 문단으로 가보면 역시 다양한 사유냐라고 했을 때 이 문단의 여섯째 줄로 한번 가볼게요. 이 문단의 여섯째 줄로 한번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사유. 모든이라는 것은 사유가 여러 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귀속되고 존재는 지속한다는 이 문장을 보면, 실체, 다양한 사유는 실체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6에서 7을 통해서 2번이 근거구나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선택지처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으면 과감하게 물음표 표시를 하고 넘기셔야 돼요. 이거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냥 과감하게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답은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야. 답은 분명히 보여. 근거가 보여. 그런데 안 보여. 그러면 너희들을 낚으려고 하는 거야. 매력적인 납치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이 일단 판단 중지를 선언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걸 판단해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번이 바로 나오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바로 증명을 한 거예요. 바로 풀어내야 된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갑시다. 자, 칸트입니다. 정말 짜증나요. 계속 지금 데카르트, 로크, 라이프니츠, 칸트. 아직 한 명이 더 나와야 돼. 네. 자,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이라, 자, 이제 인격 동일성을 이제 칸트 입장에서 설명하죠.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설명되는 부족하다. 이거 안 된다.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도 없다. 자, 지금 이제 앞부분에 이야기한 바로 로크의 주장과 라이프니츠의 주장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신하고 관련짓기도 어렵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는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혼의 실제성을 확인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 지금
데카르트도 비판을 했어요. 의문을 제기한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생각하는 나의 개념을 데카르트가 도출을 하고 이를 바탕 영혼의 실제성을 확언을 했다. 이거 의문인데? 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인데, 자, 이제 영혼이죠. 영혼이라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존재다. 이 영혼은 내부 감각의 대상이다. 얘는 내부 감각의 대상이고 물체와 같은 외부 감각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칸트는 지금 데카르트를 비판을 하는데 데카르트 비판하는 게 지금 데카르트는 내부 감각과 외부 감각을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칸트는 구별을 하죠. 영혼,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건 내부 감각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외부 감각의 대상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보면 계속 네 번째 문단이죠. 자, 영혼이라는 거 마음에 의해 인식되는 내부 감각의 대상인 것이 반해 자, 이 물체는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되는 외부 감각의 대상이다. 그래서 구분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러한 시각에서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는 내적 인식이 나를 지각할 수 있다거나 나가 실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내적 인식이 나를 지각하거나 나가 실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되는 외부 감각 대상이라는 것,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이 돼야 실제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내부만 했다. 그렇죠? 내부 감각 대상으로만 했으니까 지금 외부 감각 대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증명이 안 된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한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영혼의 객관성, 속성, 실제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영혼의 가능성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무엇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건 데카르트의 입장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영혼의 객관적 속성, 실제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저 영혼의 가능성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는 것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자아가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한다. 왜? 증명을 못하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결론 도출합니다. 칸트의 이제 이야기죠. 칸트는 인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하는 것은 자, 지금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을 하고 있죠. 사실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복수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복수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 가능성이네요. 그죠? 선행하는 주관에서 사유된 내용이 후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하에 사유된다면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 주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으로 마주치는 것으로 의식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선행하는 주관이 있어요. 주관에서 사유된 내용이 후행하는 주관에 전달이 되고 그 사유, 전달된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 하에 다시 사유가 된다면 복수의 주관이죠. 선행하는 주관과 후행하는 주관이니까 복수의 주관은 구성된 사유 주체. 그 사유 주체는 선행하는 주관과 후행하는 주관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유 주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을 마주치는 것이라는 거야. 즉 선행하는 주관에서 후행하는 주관으로 넘어왔어요. 사유가. 그렇다면은 이거는 동일한 것이구나. 동일한 것이구나. 이렇게 의식한다. 자,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 후대학자인 스트론슨이 마지막에 등장하네요. 심적 상태 연속성에 기반한 인격의 동일성이란 자, 이거는 로크와 지금 그 라이프니츠 그쵸? 입장이죠. 자, 구체적인 시공간을 살아가는 주체의 경험적 인식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지금 스트로스는
로크와 그 다음에 그 라이프니츠의 견해를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자, 복수의 주관을 상정하는 칸트의 견해는 그냥 철학적 상상이다. 그래서 비판을 했다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은 인격의 동일성 문제에서 첫 번째 데카르트, 포인트가 뭐였어요? 사유. 그렇죠? 두 번째 문단 로크의 포인트는 뭐예요? 경험과 기억. 그렇죠? 세 번째 문단의 라이프니츠는 그 핵심이 뭐냐면 지각과 사유. 그리고 로크와 라이프니츠는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묶여요. 자, 다섯 번째 문단 칸트는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카르트도 비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스트론슨이 아닌데 로크와 그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한 심적 상태 연속성이 맞는 것 같고 복수의 주관을 이야기한 칸트는 틀린 것 같아 라고 마무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항 한번 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고 답이 4번인데 보면 칸트는 영혼은 실제하지 않으며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칸트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실제하지 않으며 틀렸는데 자, 근거가 어디냐? 바로 다섯 번째 문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 5문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로 한번 가보면 자, 한번 가볼까요? 앞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면 칸트에 따르면 여기 부분이죠. 생각하는 자는 영혼이다. 영혼은 내부 감각의 대상이다. 존재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3, 4를 통해서 어디 갔어? 3, 4를 통해서 실제하지 않으며 이 부분은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건 4문단이 아니었네. 5문단이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을 한번 가보면 자, 라이프니츠 이거 우리 풀었고 3번 문항 한번 가봅시다. 아, 이거는 패스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4번 문항 바로 갈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기는 자, A는 병에 걸려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A를 사랑하는 B는 어렵사리 A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병원을 찾아내서 B를 데리고 갔다. A가 수술을 받기 직전에 B는 A에게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고 고백하였다. 자,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는. 자, 기억이라는 거 포인트는 누구의 입장? 로크의 입장이다. 그렇죠? 이거 로크의 핵심하고 연결이 되지. 찾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세 번째 문단이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거. 자, 그러자 A는 수술을 받은 후에는 본래의 자신은 아니게 된다. 자, 본래의 자신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로크의 입장하고 완전히 동일하죠. 그렇죠?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기억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로크 입장에서 지금 로크의 입장을 지금 A가 로크 입장하고 동일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수술을 거부하였다. B의 오랜 설득을 때 A는 수술을 받고 병을 치료하였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 A는 B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당당하면서도 다정한 A의 성격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고, 자, 그래서 지금 성격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 B는 그런 A를 예전같이 여기고 사랑했다. A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학습해 나가면서 과거의 삶의 모습을 되찾고자 했고 B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 게 바로 핵심어가 기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2번이 답으로 나와 있는데 봅시다. A가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데도 수술을 거부한 것은, 자, 수술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본래 자신은 아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기에 3, 4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신체 지속이 없이 영혼의 지속은 가능하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거 누구의 입장이냐? 이거 데카르트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거 데카르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데카르트가 지금 어디서 언급을 했냐? 신체 없이도 영혼이 지속된다. 일단은 두 번째 문단의 넷째 줄.
4, 5, 6이네요. 이 문단에 아래에서 6을 한번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에요. 자, 존재란 신체 없이도 지을 수 있고 존재의 지속이 신체의 지속을 포함하지 않는다. 존재 요소는 본질적 요소로 신체에 어떤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유는 영혼에 의해 존재가 지속하다. 사유가 동일하는 것은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수술을 거부한 것은 로크의 입장인데, 즉 3문단에 셋째 줄부터 다섯째 줄 기억이다 라는 건데 지금 이거 연결시켰으니까 이 둘은 연관성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으로 가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니 정답은 2번인데, 자, 그래서 B를 찾아보면 B가 여기서 보면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읽어봐야 되겠지. 모든 사유는 단하의 주관이 영혼에 귀속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귀속이 된다는 것은 영혼에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포함. 이런 내용이 있느냐? 어떤 데는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됨.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존속이의 뜻이에요. 존속되다. 즉, 쭉 이어지는 거는 존속인 거고, 지금 귀속이다라는 것은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를 잡았을 때 포함이라는 단어가 여기 없어요. 그렇죠? 둘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귀속의 이제 정확한 사전적 뜻은 이제 여러분들 해설서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이나 영토,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이라는 뜻이에요. 즉 포함되어 있다. 붙거나 딸려 있다라는 거. 즉 포함되어 있다. 유효로 바꾸면 그렇죠? 이런 의미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유효로 바꿨을 때 그 의미자질들이 있습니다. 의미자질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결을 시켰을 때 2번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항이에요. 자, 3번 문항 한번 봅시다. 자, 윗글의 학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했어요. 자, 기억. 자, 지금 이렇게 기억이 보기에 보이면, 보기에 기호가 제시가 되면 우리는 선택지부터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하나씩 대입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1번 선택지가 기억만, 로크의 입장에서만 판단을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로크는 기억에 동의하신다. 인격 동성이랑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다. 이거 네 번째 문단의 첫째 줄 또는 세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 그래서 언급을 했어요. 로크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니은하고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디귿 연결시켜서 데카르트, 그 다음에 칸트는 니은과 디귿, 스트로스는 기억과 니은을 대응을 시켜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적절한 게 뭐냐면 4번인데 보면 칸트는 자, 니은에 동의하지 않고 모든 사유를 가능한 하나의 주관만이 존재하는데 칸트는 하나의 주관이 아니라 복수의 주관이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이 어디서 언급되냐면 다섯 번째 문단에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째 줄 여기죠. 즉 다섯 번째 문단에 11, 12 이 문단에 11, 12 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칸트는 그렇죠? 하나의 주관이 아닌 복수의 주관이 이런 것이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칸트의 이 말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동의한다.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통해 영혼의 실체는 증명할 수가 없다. 자, 이 부분에서는 역시 칸트는 동의를 할 거야. 데카르트를 비판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앞부분
5문단에 아까 봤던 그 근거에 앞으로 9에서 10으로 한번 가보면, 자, 여기서 지금 이 부분,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자아도에서 불가능한 것이 굉장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통해서 영혼의 실제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에서 정답이 4번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